꿈꾸는 정치인들, 언젠가 여의도에서 난 비상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좀 제발 기성 정치인들 그지 같은 정치 좀 타파해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를 마련했죠.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하겠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신인규 변호사,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인데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얘기 알아요? 이현주 의원이, 네. 국민의힘 이현주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심판원인가 윤리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주의 촉구 의견 받았어요. 알죠? 왜 그런 겁니까? 뭐 근데 그게 이제 뭐 윤리위원회가 권위를 많이 잃어가지고요. 뭐 어떠한 뭐 징계를 내려도 그거 존중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고요. 지금은 당의 공식 입장과 반대되는 것을 내면은 다 지금 잘못했다 이런 식의 좀 전체주의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그 징계는 뭐 크게 국민들에게 소구력은 없을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주의 촉구를 공식적으로 내렸던 게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밖에 나가가지고 자꾸 우리 이렇게 가면 폭망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당에게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가 요점인 것 같아요. 네. 무사하신데요, 근데. 이분은 뭐 다음에 오겠죠. 뭐 다음 차례 올 것 같은데. 근데 뭐 크게 뭐 이현주 의원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당에서 다 그래도 각자 소신대로 발언을 하는 것이고 윤리위에서 징계한다고 해서 또 가만히 계실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쌓이면은 공천 같은 거 할 때 감점되고 뭐 어쩌지 마 그러는 건데. 괜찮아요? 뭐 감수하고서 다 말을 하는 거니까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국민들이 평가를 하시겠죠. 중요한 건 왜 그런 거 가지고서 주의 촉구를 주죠? 그냥 그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국민들은 국민의힘에게 지금 주의를 촉구할 것 같은데 그게 참 국민들의 민심과 자꾸 떨어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치인들의 개별적 표현이나 이런 걸 자꾸 규제하려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이것은 온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임 대변인도 한마디. 이번에 저희는 오히려 이런 윤리심판원의 기능이 작동을 안 하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당 작동 안 합니까?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수준의 더 오히려 심각한 해당 행위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뭐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다 조용히 있죠. 아닙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관대하다. 네, 이 상황에서 오세슬님께서 노변 통통물 세탁세제 17일에 구입했는데 왜 아직도 안 와요? 세탁을 못 하고 있어요. 뭐야 지금 일주일 넘는데 안 오고. 통통물 관계자 여러분, 이분 오세슬님 빨리 보내주세요. 덤으로 2개 더 보내주세요. 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자, 한번 진지하게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첫 번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갈 주제 혹은 인물 무엇이 좋을까요? 뭐 당연히 지금 모든 관심의 촉각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과연 구속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시나리오가 뭐 나오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검찰도 그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은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사실상 기획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 입을 통해서도 추석 전에 밥상머리에 이 추석 때 이재명 대표의 이제 구속 기로에 대해서 됐든 안 됐든 올리기 위해서 추석 전에 영장 칠 거다라는 이야기가 팽배하게 있었고요.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사실상 검찰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속 심사가 있고 빠르면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새벽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건데요. 그러다 보면 바로 이제 연휴가 이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물리적으로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도 따로 어떤 대응이나 전략을 바로 국민께 스피커로 알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 해석이 분분하게끔 아마 나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앞으로 내용에 휩싸이냐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공고해지는 이제 이런 문제로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이른바 의혹 부자 3세트 장관님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의혹 부자 3세트요? 네, 의혹 부자 3세트. 이른바 지금 뭐 계속 뭐죠, 언론에 나오는 김행 후보자, 신원식 후보자, 유인촌 후보자는 좀 가려졌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과거의 논란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도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회를 추석 전에 한다는 게 이제 거의 확정된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김행 후보자의 문제도 추석 밥상머리에 많이 회자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행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추석 지나고 할 거라서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자,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어때요?
뭐 저는 지금 국민들께서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요. 그리고 나라에 대한 걱정의 그 정도가 상당히 저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봐서 아마 추석 때 모이면은 각자 안부도 묻고 굉장히 좀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정치의 면에 있어서는 정치가 이제 실종을 넘어서서 완전히 이제 정치 사망 상태로 들어간, 사실상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태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실 거고, 무엇보다도 아마 추석 때 가족들 모여도 정치 얘기 잘 안 할 겁니다. 안 할까요? 정치 얘기를 하면 또 싸움이 나고 세대 갈등 뭐 여러 가지 그 농축된 갈등들이 또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굳이 한다 그러면은 저는 나라 걱정하면서 이제 정치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본원적인 문제는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두 지도자 간의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싸움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뭐 다른 이슈들은 주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다른 정치인들도 뭐 공간이 있어야 그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텐데, 지금 뭐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네. 지금 뭐 거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 둘로만 상징되는 이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그 사망 상태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나라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행한 겁니다. 불행하다. 자, 어쨌든 그래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왜? 어차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보니까 13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를 요청한 사례가 57건이고요. 그중에서 체포해라, 가결한 사건이 10건이고요. 가결된 사건이 영장 실질심사까지 거쳐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게 8건이고요. 그중에서 발부 안 된 것 중에 하나는 뭐 죄가 없다기보다는 인정하니까, 죄가 있다고 인정하니까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체포동의안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가결이 되고 영장 실질심사가 벌어지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다 발부가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될까요? 영장 발부? 근데 저는 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전례는 그렇게 있는데, 네. 사실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특권 때문에 하나를 요식적으로 절차를 두는 것이고, 결국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이제 법관이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여부는 좀 판사의 판단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는 전 상당히 중해 보인다라고 봅니다. 중해요. 중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만약에 정권 초기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영장도 신속하게 청구를 했다라면은 특수수사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와 상관이 없이 이 구속 여부를 지금 결정하는 상황 속에서 이 특수수사가 상당 부분 지금 지연이 됐고, 지금 지연이 된 상황 속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지금 가장 핵심일 텐데, 많은 부분이 증거의 면에서는 검찰이 확보할 부분은 다 확보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실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또 이재명 대표의 건강까지 고려를 해서 저는 기각을 선고할 가능성이 전 조금 더 높다.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랑도 비슷하게 보시네요. 저도 사실은 기각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봤고, 특히 증거인멸, 그러니까 범죄 사실 소명이냐 아니냐는 매우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쪽으로 좀 신경 쓸 텐데, 도주는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네. 증거인멸에서도 사실은 영장이 이렇게 148페이지까지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심플하게 간단하게 하면 되죠.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검찰에서는 백현동과 지금 쌍방울, 그 쌍방울도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또 대북 송금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도 스스로 영장이 부실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위증교사라는 거를 또 뜬금없이 안에다가 끼워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이 일반인들이 보거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정치 쟁점화되는 것과는 논외로 법률 전문가가 판단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좀 무겁게 네.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포씨님께서 신인규 변호사님 오늘 정말 변호사답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이런 얘기, 원래 변호사인데 이런 얘기 하셨고요. 자, 우리 임세현 대변인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대표 이번에 그 100만 명 서명 운동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16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을 했대요. 네, 근데 서명 안 한 사람 6명 이름이 나왔어요. 네. 근데 문제는 가결표를 던진 사람은 민주당 내에서 최소한 29명이 넘는 걸로 돼 있는데, 161명 중에서 6명만 서명 안 했다는 거는 나머지 23명은
가결은 시켜도 좋은데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번 체포동의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마라라고 또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해석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다른 해석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 그 안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18일째 단식하는 날 그때 이제 저도 동조 단식하느라고 국회에 있었는데요. 네. 그때 들리는 이야기로는 당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의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중에 몇몇은 그래도 가결해서 당당하게 오히려 구속영장 자리에 가서 기각을 받고 오는 게 오히려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또 만약에 부결을 해놓고 아니 가결을 해놓고 또 이제 기각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가결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불체포 특권을 네. 나는 내려놓는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네. 일단 우리는 가결시켜주고 네. 대신에 너는 영장 실질심사 받으면서 정당당당 임해가지고 성공하고 와라 이런 네. 뜻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건 조금 약간 예쁘게 포장이 된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대표의 이런 여러 상태나 이런 법리적으로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네. 문제가 그동안의 이런 수사 과정을 지켜봤을 때 어떻게 부결을 시키냐라는 이런 당원들의 강한 여론들이 있고 또 시민들의 여러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눈치 보고 본인들이 가결을 했는데 가결을 한 것을 감추고 계신 분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겠지만 이번 지금까지 이제 이런 그 검찰의 기획들이 애초에 구속영장이 법리적으로 따지면은 사실 마찬가지 변호사 두 분 계시지만은 법조인들은 이거 사실 구속영장이 좀 말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이게 영장 청구가 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에요. 그럼 과연 법리적으로만 했을 때는 과연 이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냐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지금까지 일련의 검찰의 행동들과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을 비롯하여 이런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구속시키자 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여러 가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법리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겠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검찰은 애초에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쳤다면 비회기 때 영장 청구를 해서 이 당이 분란이 되는 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이 대표에게 당당하게 본인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텐데 굳이 시간 계산해서 추석 전에 그것도 회기 때 방탄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부결되면 방탄, 뭐 가결되면 더 좋고 이런 약간 꽃놀이패를 사실 즐긴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저는 사법부의 시스템을 굉장히 믿고 신뢰하고 있지만 이런 정치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요. 조금 불안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가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뭐 색출하고 굉장히 지금 좀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박정훈 대령도 사전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군 판사, 그것도 국방부에 소속된 굉장히 독립성도 침해받는다는 판사도 거기에 대해서 영장 기각을 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사법부가 살아있다라는 판단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또 행정부 집행 정지시켰죠. 또 그리고 그 집행정지권 별도로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최은순 장모에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이 장모인데도 법정 구속을 재판부에서 시키거든요. 근데 지금 보석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뭐 보석 결정 안 났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저는 검찰에 대한 오해하는 거 저는 100% 이해합니다. 그건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건 마땅히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야 하는 오해고 그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정치의 사법화를 지속적으로 하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한 거 저는 비판하는 거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법부까지 그 정치 쟁점하는 거 저는 그건 선을 넘는 것이다 보고 가결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대선 때도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 번복을 했다가 또 국회에서 대표 연설하면서 또 본인 스스로 포기했던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의 말을 여러 차례 바꾸면서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전 거기에 대한 가결 표시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영장 발부될지 발부가 안 될지 뭐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전 의원은 옥중 공천해라. 뭐 옥새 들고 앉아가지고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리더십에 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원내대표를 누구를 뽑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에 우원식,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이 네 분이 약간 친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이들이 썩 친명 같지는 않아요. 홍익표 의원도 그렇고
김인석 씨도 그렇고 뭐 우원식 의원은 사실은 철험회가 우원식 의원에게 제발 나가달라고 요청해가지고 마지막에 했다는 건데 오늘 보니까 우원식 의원이 또 고사했어요. 나 네. 그만둘 테니까 이제 니네끼리 좀 뽑아라. 한 명을 중심으로 뭉치자. 경선하기 싫다.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원내대표 뽑는 것마저도 이렇게 시끌시끌한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뭔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어쨌든 친명의 기치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제 많은 당원들의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원식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안 하겠다라고 선언이 됐고 당내 이야기로는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이니 뭐가 추대 복잡하다는 형식으로 거죠? 하자. 그러니까 추대하자? 지금 뭐 가결이니 부결이니 갈라졌던 것 때문에 복잡하니 차라리 추대 형식으로 가서 오히려 그 당이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이제 주장이 좀 무게에 실리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들립니다. 그래서 봐서 알겠지만요. 그래서 많은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제대로 된 싸움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걸 계속 묻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후보로 나오시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당원의 요구들을 명확히 또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건 또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선거만큼 예측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의원들이 앞에서는 그래 당신 찍어줄게 하고 뒤에 가서 또 다른 사람 또 찍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160명이면은 그 계산된 표만 막 500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원내대표 선거가 좀 예측이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뭐 원로분들이나 중진들께서 조금 당론을 모아서 추대 형식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서 아마 그런 논의 과정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신익희 변호사님, 오늘 이재명 대표 영장 실질심사 있잖아요. 구속이 됩니까? 불구속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새벽,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오전이겠죠. 새벽에. 이제 아마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뭐 재판부가 요즘은 사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저울에 올려놓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뭐 점치듯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제가 판사라면 제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가 아는 법률 지식 한에서 이 사안을 들여다본다 그러면은 저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불구속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을 더 넘어서는 것은 전 없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이재명 대표도 반성해야 될 것은 사법의 정치 쟁점화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정치의 사법화로 계속 민주당만 바라보면서 법무부 장관이 직분에 맞지 않는 짓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참 박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둘 다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럼 판사는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준에서는 이건 유무죄 판단이 아니기 유무죄와 때문에 다르게. 저는 불구속을 통해서 검찰이 기소하라라는 저는 뜻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불구속이 맞다. 그러니까 실제 이 판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불구속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생 극장 같은 거 해보는 거죠. 제가 판사하고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라면은 그렇지. 그렇게 판단할 것 같다라는 예측만 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합리적인 윤세훈 대변인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판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기가 뭐 기각이니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도 그래서 이 판사는 조금 훌륭하신 분이에요. 법과 원칙에 따라 훌륭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실과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속해서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어떻게 특수부 수사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무자비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태도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 당사를 2번이나 침탈을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기도 했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까지 이제 뚫고 들어와서 뭐 어떻게든 무슨 증거를 찾겠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1년 반 동안 압수수색을 400번이나 당했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하는 것은요. 검찰이 무자비하게 계속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거나 어떻게든 뭐 감옥에 보내기 위한 그런 수가 아니고선 이렇게 무리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누가 봐도 무리한 수사라는 것이 명확히 보여지는데 그렇기 위해서 검찰이 또 얼마나 판사에게 혹시나 막 뭐를 정치적인 압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원들이 분노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게 수사를 딱 특수부 검사맞게 단기간에 속도전 있게 했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지금 또 병상에 있고 그런 대표를 어떻게 검찰한테 내어주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결한 의원들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판단이 아무래도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판사의 재판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기에 그래서 대해서는 탄원서도 이제 많이 제출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근데 저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좀 민주주의 시스템은 민주당이 좀 안 건드렸으면 좀 좋겠는데 지금 임세훈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지금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수수사 원칙도 안 지키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그거 견제 어떻게 합니까? 검사에 대한 탄핵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안 해줌으로써 그 검찰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지금 민주당은 판사도 못 믿겠다. 다 검사들이 어떻게 다 했을 것이다. 다 장악된다. 권력 앞에 줄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의 잘못하는 행태 저도 똑같이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저는 제동을 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영장이 발부되고 안 되고는 국민의힘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영장 안 쳤으면 계속해서 먹잇감처럼 흔들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쨌든 뭐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 인한 반사 효과를 더 이상 생각할 수는 없다. 오히려 민심의 시험대에 이 국민의힘 혼자 쫙 올라가 있는 모양새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근데 뭐 국민의힘 얘기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국민의힘은 당정일체라고 해서 사실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고요. 네. 한동훈 장관이 수석대변인 아닙니까? 도어스태핑 네, 매일 하면서 네, 네. 정치평론까지 하시던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이 대결이 끊임없이 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국민의힘은 네. 뭐 하나의 밑반찬 정도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 근데 지금 신익희 변호사님이 말을 거침없이 하시는데 이렇게 말 거침없이 하다가 이현주 전 의원이 지금 당으로부터 주의 촉구 받았어요. 본인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주의를 촉구할 단계를 지났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도 당원인 건 맞고요. 저도 네. 상당히 좀 당의 이런 상황을 매우 네, 안타깝게 꼬집잖아요. 지켜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국민의힘은 뭐 사실상 내심은 부결을 바랬겠죠. 그러면서 가결표를 던졌을 텐데 그렇죠. 이게 참 겉과 속이 다른 것이고 또 국민 앞에 상당히 좀 기망적 태도거든요. 네. 그러면서 반사 이익에만 의존해서 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정치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해서도 안 되고 네. 이제는 좀 인내심의 한계에 왔다고 저는 생각이 그렇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도 속에서도 여당이 존재감이 없잖아요. 김기현 대표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은 이제 반성을 촉구할 단계를 좀 지나서서 이제는 그냥 국민들 앞에 좀 심판받을 일만 남아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야당으로서 좀 더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올인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 또 네.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분들도 이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겉바속촉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 신 변호사가 쓰니까 상당히 안 좋네요. 자, 우리 임세현 대변인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야당이 이재명 지키기만 올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선출 전부터 당대표 되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뭐 국민의힘 비롯해서 뭐 당의 이른바 뭐 너무 지겨웠어요, 솔직히. 네, 솔직히 네, 되기 전부터 되면 안 된다고 지긋지긋했어요. 시작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되고 나니 또 내려와라 시작부터 내려와라 했는데 이미 민주적 절차로 뽑힌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그러면 안 되는 게요. 본인들 어쨌든 이준석이라는 사람 뽑았잖아요, 당대표로. 그런데 무자비하게 끌어내렸는데 지금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압도적인 승리로 당원들이 뽑았습니다. 민주적 절차로.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자꾸 내려와라 뭐라 사법 뭐 리스크다 뭐다 하는 하나만한 여당빨 검찰빨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 네. 당대표도 사실 이걸 딱 이끌고 무언가를 여당과 이렇게 각을 지면서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키기처럼 보이지만요. 그냥 네. 계속 당내 분란이 흔들렸고 여당, 국민의힘과 검찰은 지속적으로 막 압수수색하고 당원 들어오고 어떻게든 뭐 감옥 보내려고 노력했던 것 그런 것도 또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대단히 봅니다. 죄송한데 이준석 그리고 대표는 당 대선과 지선을 승리한 당대표를 끌어내리면서 윤리위를 동원해서 문제가 된 거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도 졌고 지선도 총지휘했는데 졌으니까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했던 것이지 그거는 민주당 전당대회 8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8월에 시점이 했죠.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동일 비유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당원에 그래도 저희도 그건 이제 요구가 8월 달에. 당원의 요구가 8월에.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대표로서 이 사람 말고는 우리 당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건 당원들의 판단입니다. 77.77. 200만 당원들의 네, 판단이기 네.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못해서 끌어내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뭐 한 게 못하게밖에 안 했잖아요. 내려와라 네, 사법 리스크다 네. 뭐하다. 그러면 뭐 당대표가 계속 그러다 보면은 이런 얘기만 듣다 보면 어떻게 일에 전념할 수 있겠으며 이 집권 여당 특히나 검사를 기반으로 한 이 여당을 어떻게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지금까지 때문에 어떤 대선 당원들이 후보도요 패배 이후에 또 당대표 하면서 지선 지휘하고 당대표까지 해가지고 총선 지휘하겠다는 대선 후보는 저는 처음 봅니다. 네, 사례가 알겠어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의원
지금 국민의힘에서 영입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 중에서 남양주 시장을 했죠. 조광한, 그리고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국세청장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때,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박영춘 전 SK그룹 부사장, 그리고 개그매니저 유튜버인 김영민 씨. 이 사람은 상당히 좀 조롱하는 게 많았어요. 지난 10일에 유튜브에서 제명아 그게 단식이냐 디톡스지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려가지고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조롱하기도 했었고요.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너 지금 텐트 치고 뭐하냐? 그게 단식이냐 디톡스지? 대체 단식의 명분이 뭐냐?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영입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국회의원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어때요, 이 대변인님? 아니,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뭐 이분 조정훈 뭐 남양주에 계신 분은 사실 저희들은 너무 시원합니다. 잘 가신 것 같고요. 그래요? 맞게 잘 가신 것 같고요. 네. 뭐 역시 국민의힘이 인재 영입한다고 그랬을 때 매우 기대가 됐습니다. 역시 뭐 유튜버나 이런 분들 가겠지 했는데 여전히 갔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딱 맞는 분들을 제대로 된 영입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세희 씨가 네. 가로사리 연구소 김세희 씨가 나 대통령으로부터 추석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막 자랑하고 보내줬던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막 욕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도 또 개그맨 출신 유튜버네요. 근데 저는 이제 시대 전환은 참 당원들에게는 참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당원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근데 조정훈 의원의 이런 행태를 보면 이건 완전 구시대로 전환하는 거다. 그리고 기회 전환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도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당명을 기회의 힘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기회의 힘. 왜냐면 기회주의자들만 다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네. 조정훈 의원의 당적 변경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분은 여당 전문가거든요. 늘 여당만 바라보고 여당만 골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정치 행태는 저는 근절돼야 되고 청산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네. 지금 뭐 유튜버들이 정부 내각에도 들어가고 당에도 인재라면서 영입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아까 제가 존재감도 없다 그랬지만은 인재에 대한 기준부터가 완전히 틀렸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가가지고는 민심을 절대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 이거 하나만 두 분께 짧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김태우, 진교훈 둘이서 이제 맞붙게 됐는데 진교훈 후보자는 이번에 당원들 이 탄원서도 받느라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왔었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김태우 씨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강서구청장이었죠. 이분 때문에 사실 이게 또 열립니다. 40억 들여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 지금 여야가 총력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아마 패배하면 타격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만은 저는 김태우 구청장 사면 복권해서 공천한 것 자체가 저는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진교훈 후보가 이기는 게 전 이번에는 국민의 뜻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진교훈 후보가 이기는 게 맞겠다. 네. 너무나도 상식적인 판단이고요. 당연히 이제 김태우 후보자 본인 문제로 만들어진 보궐선거를 40억이나 들여서 또 본인이 또 나온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몰상식한 일들을 했다. 이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고서는 이런 짓을 공당에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이 사람이 마음이 들었는지 뭐 모르겠지만 대선 전에 뭐 본인 사면 복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도 뭐 안에선 들리긴 하는데요. 이런 약속은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고 윤석열의 아바타로 이번에 이 선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인 60% 이상을 오롯이 이 김태우 후보가 흡수하고 갈 거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 선거는 압도적으로 네. 이 진교훈 후보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짜이님께서 상식적인 정치인 신인기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다른 분은 임세윤 대변인은 좀 약해요. 더 세게 말해주세요. 언제는 또 너무 세게 말한다고 오라 그러더니만. 이게 사람마다 다르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사당 1번 출구 신인규 그리고 임세윤 두 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